본인과 경쟁한 이원모 후보, 물론 떨어졌죠. 후보와 지금 모의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을 이용해서. 국감장을 개인 보복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나 폄훼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 이야기 하셔서 제가 2분 동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무슨 보복성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까? 보복을 따지면은 사실 상대 후보가 저한테 훨씬 더 보복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따지려고 경찰관 후배들을 정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철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용인갑 지역이 최근에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남 녹취 파일 공개되면서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의 용인갑 이원모 후보 공천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용인갑에 이원모 후보를 공천하는데 개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원모 후보의 배우자 신모 씨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순방 갈 때 민간인의 신분으로 비행기에 전용기에 탑승해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분입니다. 두 번째, 윤 대통령께서 이 둘의 사이를 직접 중매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어디까지나 이원모는 윤석열 검찰 사단의 황태자다. 그랬기 때문에 인사비서관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김대환 후보 같이 뛰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이분이 과장은 좀 할 수 있을지언정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원모를 도우는 척이라도 해서 공기업 가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 이원모를 당선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 한번 떼어보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 24번의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 중에 1월 4일, 3월 25일 두 번 용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모 후보가 했던 똑같은 이제 정책적 공약을 제시합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마일스트고 신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모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셔가지고 탄핵 소추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4회에 걸쳐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권 여당의 공약 내역을 약속하고 여당 후보의 공약을 되풀이해서 확인해줬다. 저는 이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일회성으로 말을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윤 대통령은 계획적, 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토론회 개최 지역도 보면 절대로 유리하거나 절대로 불리한 지역 가지 않습니다. 경북 같은 데 안 가고 전북 같은 데 안 가고요. 자,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꼭 당선시켜주고 싶은 이원모 후보가 있는 지역에는 두 번 왔다. 이것은 뭐냐? 다분히 선거를 위한 목적, 선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목적 아닙니까? 목적.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관위원장께서 계속 가정을 해서 질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있는 사실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장님, 네. 저희 우리 지역에서 선거를 할 때도 저도 선거를 몇 번 했는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하면은 지역 선관위에서 불러가지고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못된 나중에 시비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이런 행동을 하시는데 왜 선관위에서는 그때 아무 제지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했습니까? 저한테 그 부분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 대한 그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주제에서 대통령이 이 민생 토론회와 관련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본적인 업무 활동 범위에 있으면 자, 총장님. 지금 총장님 계신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기관은 권위가 있고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거 경찰이 결국 이첩했잖아요.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당연히 권력기관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적인 업무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송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은 그때 당연히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같은 동창이다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모 후보 2022년 대통령 비서관 재직 시에 446억 원 재산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60억이 감소했어요. 그 주된 이유는 뭐냐? 자생바이오라는 신모 씨가 가진 주식 4만 주가 없어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우자가 자생한방병원을 들어보셨죠, 총장님? 거기에 대주주예요. 여기서 자생한방병원에서 2020년 8일부터 2022년 8일까지 90억을 대여해줘요. 그런데 2023년에 자생바이오라는 회사가 갑자기 청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4만 주가 사라졌어요. 4만 주가 주식은 평가액이고 실제로 사라진 돈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빌려준 90억 원이거든요. 우리 총장님 이런 거 우리 재산신고 받을 때 이런 거 심사 안 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인 일단 해보시고. 자, 자생바이오 90억 현금이 어딘가 다 쓰져버리고 회사가 빈깡통으로 됐다. 저는 자생바이오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유령 회사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조그만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90억이나 대여해주고 2년 새 90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용처가 저는 매우 궁금하다. 총장님. 저는요,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상태인데, 현금 1억 5천을 4년 동안 썼다. 이걸로 수사기관에서 세게 추궁을 받았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2년 동안에 90억이 만약에 사라졌다. 저는 확인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처가 어디겠습니까? 자생한방병원은 윤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금 자생한방병원에 뭐 특혜를 줬니 마니 하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신모 씨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각별하다. 윤 대통령이 이현모하고 신모 씨를 중매할 정도로 또 그런 사이다. 그리고 김대남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현모를 용인갑에 전략 공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게 뭐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 돈의 용처가 어딘지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현모 후보의 용인갑 공천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국민 같으면 이 정도 되는 정황이 있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면 총장님 이거 한번 이 선거 자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조사하시겠습니까? 이미 조사가 끝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실사 안 돼요. 그러면 실사를 했으면요. 그 보고서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지? 선거 비용 실사됐죠. 저희들이 예, 선거 마무리해 마치고 주십시오. 선거 비용 실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보고서를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은희 의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이상식 의원님의 국감 태도가 도를 지나칩니다. 어제 이상식 의원님 저한테 5시에 전화 오셔가지고 증인 철회해달라고 저한테 사정하셨습니다. 제가 동의해드렸습니다. 본인을 수사한 경찰서 서장과 실무자들을 증인 채택하셨습니다. 조은희 간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위원장한테 네, 의사진행 위원장님. 국민적 비난을 받자 하루 만에 처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인과 경쟁한 이현모 후보, 물론 떨어졌죠. 후보와 지금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을 이용해서. 위원장님, 대통령과의 용부인과의 관계, 친밀감, 그리고 90억 어디 갔냐고 지금 기관 증인한테 보복성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대남 지금 후보 동인명령서 불출석한 한 사람 중에 김대남 씨를 야당은 동행명령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남 씨가 말했다고 자기가 폭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동행명령서를 지금 채택 안 한 것을 지금 증명해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낯뜨겁고
지금 국감장을 개인 보복의 장으로 만드는 이런 발언을 하시는 조은희 간사님, 위원장님의 상대 발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게 아니라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것을 제동을 걸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증인 채택과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국감장을 개인 보복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은희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상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나 폄훼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 이야기 하셔서 제가 2분 동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2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도 끝까지 다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조은희 간사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정인 신청을 처리한 거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정한 게 아니고, 예, 비난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그야말로 뭐 후배 경찰관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진 처리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우리가 국감 신청을 마구잡이로 했다 하는 이런 비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난은 제가 이제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무슨 보복성 제가 질문이 있었습니까? 보복을 따지면은 사실 상대 후보가 저한테 훨씬 더 보복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그걸 따지려고 경찰관 후배들을 정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처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건 김대남 김대남의 녹취록이 터져 나와가지고, 예, 그게 우리 용인갑 지역에, 제가 있었던 지역에 거기서 공천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자료, 그리고 제가 또 연구한 자료, 이런 걸 종합해가 질의를 하는데, 제가 뭐 억측이나 근거 없는 그걸 뭐 단정적으로 제가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개인적으로 폄하해가지고 보복성 질의다. 저는 이거는 억셉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